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을 맞이할 때, 즉 50대가 되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보낸 후 많은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거나 경력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에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외부 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월급과 직위가 보장된 환경에서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례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는 중년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큰 도전입니다. 디지털 기술,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역량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지어 기술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직장 환경에서 자리를 잡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도 새로운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때로는 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어 50대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불안과 막막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업무 환경과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막막한 50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50대. 50대에는 순자의 말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약 2300년 전 전국 시대의 혼란과 전쟁 속에서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 본성과 사회의 이상적인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선설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기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았고 이를 예의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이 교육과 예절을 통해 이러한 본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50대가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 예절, 전문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변과 도전의 시기인 50대에게 순자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순자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첫째, 나에게는 녹수가, 남에게는 사공이 되어라. 군자는 자기를 헤아리는 기준으로는 목수가 녹주를 놓듯이 하고, 남을 대하는 기준으로는 사공이 배를 젓듯이 한다. 이것을 일러 겸술이라고 한다. 순자의 철학에서 겸술의 개념은 50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남에게는 사공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유연해야 한다는 이중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먹줄은 나무나 돌을 정밀하게 자르기 위해 쓰이는 도구로, 먹줄을 튕겨 만들어진 똑바른 선은 정확성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순자는 이를 자기 자신을 대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사공이 배를 젓는 행위는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타인을 대할 때 필요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부드럽게 반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인 김 씨는 부서의 팀장입니다. 김 씨는 최근 젊은 새 직원이 자주 실수를 하자 처음에는 화를 내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겸술 철학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엄격하게, 젊은 직원에게는 사공처럼 유연하게 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리더십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하고 직선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한편 젊은 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실수가 적응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그들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는 팀 내의 긴장을 줄이고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겸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부부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배우자에게는 이해와 포용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높이며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 씨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이한 중년 부부입니다. 이 씨는 배우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수준의 집안일 참여를 기대하며 때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갈등이 관계에 긴장을 주었습니다. 순자의 겸술을 배우고 나서 이 씨는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 자신의 기대와 태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공처럼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방식을 부드럽게 격려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무 분담을 제안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크게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순자의 겸술은 개인적인 자기 관리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로운 접근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이중적 접근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에게는 보다 정직하고 타인에게는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롭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배우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순자의 철학 중 하나는 배움의 중단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는 배움의 과정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천연색소인 쪽에서 얻어진 푸른 물감이 원재료인 쪽풀보다 더 짙은 푸르름을 지닌다고 언급하며 얼음이 그것을 만든 물보다 더 차갑다고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배움이 원본을 넘어서는 개선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인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며 순자의 사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자식들이 부모를 넘어서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터에서 선배들보다 우수하다고 느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와 경험을 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종종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안정된 삶에 안주하며 배움을 멀리하는 것이 이러한 착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착각은 직장 생활에서도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부장직함을 가졌으나 그 분야의 깊은 지식이 부족해 실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에 안주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반면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쌓은 이들은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든 중년층은 지금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삶의 경험과 풍부한 인맥,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이 나이대의 큰 자산입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책, 온라인 강의, 웹 세미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0대도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도수이불행부지, 사수소불이불성.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나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종종 실행에 옮기기까지 망설임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겠다는 간단한 계획조차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작은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죠. 춘자의 이 말은 작은 행동의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 집 앞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정신 상태에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증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50대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과일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자는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50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결국 천리를 만든다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을 맞이할 때, 즉 50대가 되면 삶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와 도전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을 한 직장에서 보낸 후 많은 이들이 은퇴를 맞이하거나 경력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에는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외부 세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평가받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안정적인 월급과 직위가 보장된 환경에서 일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자신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생깁니다. 일례로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변화는 중년 직장인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큰 도전입니다. 디지털 기술, 특히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역량은 이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심지어 기술적으로 진보된 새로운 직장 환경에서 자리를 잡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고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 변화도 새로운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때로는 일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첩되어 50대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불안과 막막함을 가져다 줍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업무 환경과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막막한 50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은 50대. 50대에는 순자의 말이 필요합니다. 순자는 약 2300년 전 전국 시대의 혼란과 전쟁 속에서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는 많은 사상가들이 인간 본성과 사회의 이상적인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맹자와 달리 순자는 인간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성선설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기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았고, 이를 예의와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 성악설, 즉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경쟁적이라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인간이 교육과 예절을 통해 이러한 본성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50대가 새로운 역량을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며 자신을 재발견하는 데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순자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사회적 예절, 전문 지식,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두 번째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격변과 도전의 시기인 50대에게 순자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흔들리는 50대에게 순자는 어떤 말을 해줄까요? 첫째, 나에게는 녹수가, 남에게는 사공이 되어라. 군자는 자기를 헤아리는 기준으로는 목수가 녹주를 놓듯이 하고, 남을 대하는 기준으로는 사공이 배를 젓듯이 한다. 이것을 일러 겸술이라고 한다. 순자의 철학에서 겸술의 개념은 50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남에게는 사공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유연해야 한다는 이중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수가 사용하는 먹줄은 나무나 돌을 정밀하게 자르기 위해 쓰이는 도구로, 먹줄을 튕겨 만들어진 똑바른 선은 정확성과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순자는 이를 자기 자신을 대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자기 개선을 통해 내적 성장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반면 사공이 배를 젓는 행위는 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는 타인을 대할 때 필요한 이해와 포용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들의 감정과 상황에 부드럽게 반응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50대 직장인인 김 씨는 부서의 팀장입니다. 김 씨는 최근 젊은 새 직원이 자주 실수를 하자 처음에는 화를 내며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순자의 겸술 철학을 생각해보고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엄격하게, 젊은 직원에게는 사공처럼 유연하게 대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리더십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하고 직선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한편 젊은 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실수가 적응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그들이 실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는 팀 내의 긴장을 줄이고 동시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는 팀 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겸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부부간에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배우자에게는 이해와 포용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높이며 관계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 씨 부부는 결혼 25주년을 맞이한 중년 부부입니다. 이 씨는 배우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수준의 집안일 참여를 기대하며 때로는 엄격한 기준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갈등이 관계에 긴장을 주었습니다. 순자의 겸술을 배우고 나서 이 씨는 자신에게는 목수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기 자신의 기대와 태도를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배우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사공처럼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방식을 부드럽게 격려하고 각자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업무 분담을 제안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크게 줄어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순자의 겸술은 개인적인 자기 관리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조화로운 접근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이중적 접근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에게는 보다 정직하고 타인에게는 보다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는 어느 누구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줄이고 보다 평화롭고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것입니다. 둘째, 배우는 일은 멈추면 안 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취했지만 쪽풀보다 더 푸르고 얼음은 물로 만들었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순자의 철학 중 하나는 배움의 중단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는 배움의 과정이
일생 동안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순자는 천연 색소인 쪽에서 얻어진 푸른 물감이 원재료인 쪽풀보다 더 짙은 푸르름을 지닌다고 언급하며 얼음이 그것을 만든 물보다 더 차갑다고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이는 배움이 원본을 넘어서는 개선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인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며 순자의 사상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자식들이 부모를 넘어서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터에서 선배들보다 우수하다고 느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에 나와 경험을 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이 종종 착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안정된 삶에 안주하며 배움을 멀리하는 것이 이러한 착각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착각은 직장 생활에서도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부장직함을 가졌으나 그 분야의 깊은 지식이 부족해 실제 전문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생활에 안주하여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반면 꾸준한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깊은 지식을 쌓은 이들은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에 접어든 중년층은 지금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삶의 경험과 풍부한 인맥,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이 나이대의 큰 자산입니다.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책, 온라인 강의, 웹 세미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심지어 완전히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용기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의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50대도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도수이불행부지, 사수소불이불성.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걷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아무리 간단한 일이라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취미나 건강 습관을 시작하고자 하지만 종종 실행에 옮기기까지 망설임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겠다는 간단한 계획조차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작은 목표조차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죠. 순자의 이 말은 작은 행동의 변화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일 집 앞에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건강과 정신 상태에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증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 다른 예로 많은 50대가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 식단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과일 한 조각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자는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50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며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입니다. 작은 발걸음이 결국 천리를 만든다는 이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